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또다시 찾아온 공포의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할 때 때로는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저희에게는 마지막 운행을 맡았다가 초대받지 않은 동승자를 만나게 된 한 트럭 운전사 듀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곁에 두려 했던 그 동승자와 함께 말이죠. 만약 그들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셨다면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음악,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방콕의 한밤중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평생을 트럭 운전으로 살아온 중년의 남성, 이분이 하루 종일의 고된 일을 마치고 막 몸을 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본능이 그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오랜 단골 고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피사눌러 수코타이 지역으로 향하는 아주 긴급한 특별 운송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출발해야 했지만 제한 조건은 거절하기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니부는 이 먼 거리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조수가 필요했고 그가 떠올린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의 단짝이자 보조 운전사인 동생 아난이었습니다. 니부는 즉시 아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난도 망설였습니다. 누가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 일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니분이 한 번 운행으로 몇 주를 편히 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보수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난의 마음은 즉시 바뀌었습니다. 알았어요, 형. 바로 준비하고 주유소에서 만나요. 그것이 아난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두 남자는 거액의 돈을 위해 심야 운전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행 명세서에는 적혀있지 않은 무언가, 그리고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음악 그들의 단짝인 트럭이 두 사람을 태우고 방콕의 번잡함을 벗어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아난이 첫 교대를 맡아 운전하고 있었고 옆자리의 니부는 일정하게 울리는 엔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가 평소에 꾸던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니분이 본 것은 어두컴컴한 아스팔트 길도 마주오는 차들의 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녹색 초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비현실적일 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공기는 시원했고 들꽃의 향긋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초원 한가운데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를 가진 여인이 순백의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그에게 옅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미소는 니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의 발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강렬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입을 열어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모든 것이 흔들리고 희미해지며 귓가에서 외치는 아난의 목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형, 주유소 도착했어요.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와요. 니부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암시하는 징조였을까? 니부는 차에서 내려 뻐근한 몸을 풀었습니다. 주유소 주차장은 고요했고 오직 편의점의 불빛만이 주변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한 기분이었고 꿈속의 여인 모습을 머리에서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자에게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가 캔커피를 들어 마시려던 순간 주유를 마친 아난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형, 아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니부는 고개를 끄덕여 허락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까 차에서 형이 잘 때요. 누구랑 얘기했어요? 그 질문에 니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잠꼬대야. 그냥 꿈꾼 거지. 그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왼쪽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형. 아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듣지는 못했는데 마치 형이 여기가 정말 아름답다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누군가 등골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니분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따뜻했던 커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난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꿈을 본 사람은 자신뿐이었는데 어쩌면 그가 본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주차장에서 느끼던 안전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니분의 심장을 천천히 옥죄는 싸늘함만이 남았습니다. 주유소에서의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은 다시 트럭에 올라 거의 아무 말 없이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색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니분이 운전할 차례였고 아나는 옆자리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둠과 끝없이 이어진 길은 니분의 눈꺼풀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꽤 외지고 낡은 철길이 도로와 나란히 지나가는 길가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를 끄자 숨 막힐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에 울려 퍼지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는 물병을 들어 얼굴에 뿌려 정신을 차렸고 고개를 들어 얼굴에 물기를 닦아내는 순간 그의 시선은 차의 커다란 사이드미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울 속에서 본 광경은 그의 심장을 듣게 할 뻔했습니다. 낡은 철길가에 꿈에서 봤던 바로 그 하얀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서 그 거울을 통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니부는 저주에 걸린 듯 몸이 굳었습니다. 모든 졸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심장 끝까지 파고드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있는 용기를 다해 여인이 서 있던 곳으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길게 뻗은 텅 빈 철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니부는 다시 거울을 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에 뛰어올라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그는 100% 확신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은 우연도, 꿈도, 혼자만의 착각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음악 니부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아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난을 깨워 길을 같이 봐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아난도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뚫고 한참을 더 달렸고 마침내 태국 북부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길 중 하나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이었는데 현지 주민들은 그 길을 죽음의 커브길이라 불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니부는 속도를 줄이고 모든 정신을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스산했습니다. 길 양옆은 버려진 낡은 재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위험한 급커브 구간 중 하나에 진입하려던 순간 트럭의 상향등이 도로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누군가의 형체를 비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서 있었고 불빛 때문에 그녀의 하얀 옷은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니부는 극도로 놀라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쑥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거대한 트럭은 계속해서 앞으로 돌진했고 아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그 찰나의 순간 니부는 오른쪽 절벽을 향해 핸들을 끝까지 꺾기로 결정했습니다. 쇠가 돌에 긁히는 굉음이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트럭은 바위벽을 따라 길게 미끄러지다가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트럭 앞부분은 죽음의 낭떠러지 가장자리에서 자 하나 길이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인의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목숨을 간신히 건진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흩어진 정신을 간신히 수습한 후 니브는 오른쪽이 끔찍하게 긁힌 트럭을 조심스럽게 몰아할 수 있는 한 가장 느린 속도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산기대 내 작은 휴게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나는 거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며 니분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다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니분 역시 마음속으로는 똑같이 두려웠지만 피로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이라고 애써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자신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이한 점은 니분이 다시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브레이크 고장 사고가 마치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니분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차 앞쪽에서 손상 부위를 살피던 아난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형!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니분은 서둘러 달려갔고 그가 본 광경에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앞쪽 강철 범퍼 모서리에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신선한 제스민꽃 화환 하나가 정확히 걸려 있었습니다. 제스민꽃은 바람에 부딪힌 상처나 오염의 흔적 하나 없이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 싸늘하고 향긋한 향기가 타이어 타는 냄새와 쇠 냄새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코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 화환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환은 마치 환영의 선물 같기도 재물 같기도 했습니다. 혹은 그들의 이번 여정에 이미 주인이 생겼음을 알리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숨 막히는 침묵 속을 뚫고 밤새 운전한 끝에 마침내 동틀 무렵 그들은 GPS가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큰 길에서 갈라져 나와 어둠 속으로 깊숙이 이어진 작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낡은 나무 간판이 있었는데 숙소라는 글자 외에 나머지는 세월의 발에 읽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낡고 허름한 2층짜리 태국 전통 양식의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는 벗겨져 원래 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주변은 온갖 나무와 잡초로 우거져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넓은 숙소 건물 전체에 사무실로 보이는 방 근처에 희미한 노란 불빛 하나만 켜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니분이 엔진을 끄자마자 완전한 정적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한 노인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 숙소의 경비원인 분송 아저씨였습니다. 분송 아저씨는 주름 가득한 얼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무표정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그들이 도착한 것에 대해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니분의 이름을 부르고 니분이 대답하자 고개를 끄덕인 후 오래된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쇠에는 태국 숫자 15가 새겨진 나무 팻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방은 맨 안쪽 1층에 있어 분송 아저씨는 그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니분과 아나는 겁에 질린 채 서로를 쳐다본 후 마지못해 짐을 들고 자신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그들은 분송 아저씨의 시선이 등 뒤를 따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음악 니분과 아난이 15호실 문 앞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느라 분주한 동안 니분은 낡아 보이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그때 아무런 기척도 없이 등 뒤에서 분송 아저씨 특유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하마터면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아까와 같은 무표정하고 불편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경고해 둘 게 하나 있다. 분송 아저씨가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겁고 진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방 안에만 있는 게 좋을 게다. 네 분과 아나는 그저 어리둥절하게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송 아저씨의 다음 말은 주변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절대, 다시 말하지만 절대 올라가 보지 마라. 왜요, 아저씨? 위층에 다른 사람이 묵고 있나요? 아난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분송 아저씨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 경고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게다.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청년의 뇌리에는 수수께끼 같은 경고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가 낡은 나무 문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단단히 빗장을 걸었습니다. 방 안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얇은 피크닉 매트리스 2개와 작은 나무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각자 용무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각자의 매트리스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분송 아저씨의 경고와 밤새 겪은 일들은 농담을 나눌 기분조차 앗아갈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나는 거의 반쯤 마신 1.5리터짜리 플라스틱 물병을 자신과 니분의 매트리스 사이 바닥에 놓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낡은 선풍기가 나른하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에서의 첫 번째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드드득하는 작고 지속적인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던 니분과 아나는 눈을 뜨고 서로를 쳐다봐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그 물병에 멈췄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물이 이리저리 출렁이며 드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장난스럽게 그것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지나간 것도 지진이 난 것도 바닥 아래 쥐가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병이 그렇게 떨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니브는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 끝이 병에 닿으려는 순간 모든 떨림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인사였고 그들은 오늘 밤이 아직 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음악 물병이 떨리는 사건이 끝난 후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니분과 아나는 각자의 매트리스 위에 몸이 굳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눈을 완전히 감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천장의 나무가 삐걱하고 길게 울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낡은 목조주택이 을에 그렇듯 수축하고 팽창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뒤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머리 바로 위층 방의 나무 바닥에 발 뒤꿈치를 세게 내딛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놀라기도 전에 그 소리는 다시 울렸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방 한쪽 구석에서 다른 쪽 구석으로 느리고 규칙적인 박자로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였습니다. 형, 아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니분을 속삭여 불렀습니다. 들었어요? 니분은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송 아저씨의 경고가 머릿속에 즉시 울려 퍼졌습니다.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절대 올라가 보지 마라. 그들은 위층에 정말 다른 손님이 묵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애써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 발소리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무겁고 냉정했습니다. 이 숙소에서의 첫날 밤, 니분과 아나는 아무도 없어야 할 위층 방에서 멈추지 않고 배회하는 의문의 발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 다음날 아침,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숙소의 분위기를 조금 덜 무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의 끔찍한 기억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니분과 아나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지친 모습으로 방 앞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연락해 숙소를 바꿔달라고 요청해 볼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던 바로 그때 어젯밤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던 위층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모습이 그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니분과 아난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든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위층에 정말 사람이 묵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의 발소리도 그들이 낸 것이었겠지요. 분송 아저씨는 그저 건망증이 심한 노인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들을 놀리고 싶었던 것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남녀 한 쌍을 자세히 살펴보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극도로 긴장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비록 용모는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멍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니분은 예의상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두 사람은 못 본 척하며 그들 앞을 서둘러 지나가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차갑고 기이한 태도는 니분과 아난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젯밤 들렸던 한 사람의 무거운 발소리가 어떻게 여러 사람이 배회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설명은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새로운 의문을 낳았습니다. 음악 저녁이 되자 숙소의 섬뜩한 분위기는 마치 제 시간을 찾은 듯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니분은 방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지금까지 겪은 모든 기이한 일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힐끗 보았고 아난이 매트리스 위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곤해서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거의 2갭이나 태웠을 때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난이 매트리스에 없었고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니분은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해 진력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뻣뻣하게 숙소 뒤편의 황량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아난, 어디가? 니분은 소리쳐 불렀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로봇처럼 뻣뻣한 자세로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서야 니분은 아난이 걸어가는 길이 아무런 울타리도 없는 큰 강가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니분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담배를 버리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아난은 막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난, 그는 소리치며 달려들어 간발의 차로 아난의 팔을 잡아챘고 두 사람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난은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숨을 헐떡이던 니부는 아난의 몸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너 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했어? 아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여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형, 그 여자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저 물속에서 들려왔어요. 음악 니분이 아난을 방으로 끌고 돌아왔을 때 아난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여자의 목소리가 위층에 사는
의문의 커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위층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아나는 인내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위층 사람들과 단판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리브는 분송 아저씨의 말을 떠올리며 말리려 했지만 이 순간 아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방을 나가 곧장 낡은 나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리브는 동생이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뒤따라가야 했습니다. 아나는 2층 방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그는 문손잡이를 돌려보았는데 놀랍게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칠흑같이 어두운 방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그것은 제스민꽃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상쾌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 막힐 정도로 짙고 역한 향기였습니다. 마치 수천 송이의 제스민 꽃이 그 안에서 동시에 썩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끔찍한 향기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파도처럼 어둠 속에서 뿜어져 나와 그들의 몸을 덮쳤습니다. 아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방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형,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누군가 저를 스쳐 지나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계단 앞에서 몸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역겨운 제스민 향기는 여전히 코끝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 위층에서 혼비백산하여 내려온 후 리븐과 아나는 공포에 질려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침묵 속에서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을 때 그들은 의문의 커플이 위층 방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말다툼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 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무거운 것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쿵 하는 큰 소리가 한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랫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음악. 그것은 유리잔이 벽에 세게 던져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여자의 비명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찬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드는 처절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니분과 아나는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령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보려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방문이 세게 잡아당겨 열렸습니다. 분송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늘 무표정하던 얼굴은 이제 뚜렷한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계단 쪽으로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올라가 봐! 말을 마친 그는 곧장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직 어리둥절한 니분과 아난도 서둘러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비명이 막 그친 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곧 보게 될 광경이 조금 전 들었던 소리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음악 분송 아저씨가 가장 먼저 그 방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어지럽게 널려있는 물건들과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었습니다. 방의 주인인 남자는 방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는 여자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등지고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니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뻣뻣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이전에 그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윤곽은 같았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와 원한, 그리고 수백 년 묵은 슬픔으로 가득 찬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 근육은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어 전혀 그녀의 것이 아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쉬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놈이 날 버렸어. 그 목소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아온다고 했지만 결국 날 찾아오지 않았어. 그 말이 끝나자 불타는 듯한 원한의 눈빛이 니분과 아난을 향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다 쓰레기들이야. 그 문장을 끝마치자마자 그녀의 몸은 힘없이 쓰러져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방 안을 짓누르던 섬뜩한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몸이 굳은 채 서 있는 세 남자와 그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악령의 처절한 외침만이 남았습니다. 음악 정신을 잃은 여성을 응급 처치하고 침대에 눕힌 후 분위기는 다시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남자는 여전히 방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니분과 아나는 답을 찾기 위해 분송 아저씨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만 남게 되자 분송 아저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 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이야. 그는 차분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방, 위층, 방 말이다. 10년 넘게 폐쇄된 곳이야. 사실 이 집주인은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지. 그럼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예요, 아저씨? 니분은 내내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야. 진짜 주인. 분송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메나콘이라고 부르지.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나콘은 방콕에서 온 부유한 젊은 남자에게 속아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처녀였어. 그는 그녀를 이 숙소로 데려와 결혼하러 돌아오겠다고 굳게 약속했지. 하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메나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마음이 부서져 버렸지. 결국 슬픔과 수치심에 못 이겨 그녀는 바로 그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래서 그녀의 영혼은 고통과 원한 그리고 외로움에 가득 차 이 장소에 묶여 떠나지 못하게 된 거야. 평소에는 누구도 해치지 않아. 하지만 다투는 연인이나 너희들처럼 외로운 장거리 여행자처럼 깊은 고통을 가진 사람을 느끼게 되면 친구나 대리인을 찾으려는 욕망에 그녀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지. 그 말을 듣자 니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첫날 밤에 꿈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음악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니부는 더 이상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메나콘의 슬픈 삶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민을 느꼈지만 동시에 심장이 도물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아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부는 동생이 밤새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건조하고 살을 애는 듯한 냉기로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니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의 매트리스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웠지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외롭군요. 그렇죠? 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니부는 몸이 굳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메나콘의 목소리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밤길을 혼자 여행하는 당신을 보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 목소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저와 함께 있어요.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둘 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애원하는 동안 꿈속에서의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니분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습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워 보였던 미소는 해골의 미소처럼 찢어져 있었고 슬픔에 잠겨있던 눈은 소름 끼치는 붉은색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영과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니분은 매트리스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요청의 의미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데려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음악 니분이 맨 아콘의 영혼과 직접적인 인사를 나눈 후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욱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몸이 굳은 채 누워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그 침묵은 위층 방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 서랍을 세게 닫는 소리,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서둘러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니분과 아나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의문의 커플이 무엇을 하려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발소리가 낡은 나무 계단을 쿵쿵거리며 필사적으로 뛰어내려와 그들의 방 앞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에게 서둘러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니분은 창문 블라인드 틈으로 몰래 밖을 엿보았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남녀 한 쌍이 허둥지둥 차 뒷좌석에 가방을 던져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길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1초도 그 숙소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승용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동이 걸렸고 곧이어 숙소에서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먼지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이 넓고 어두운 낡은 목조 숙소에는 다른 손님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직 니분과 아난 두 사람만이 맨 아콘 영혼의 유일한 목표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음악 의문의 커플이 탄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니분과 아나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심장을 옥죄는 공포는 양다리를 돌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방에서 몇 시간만 더 버티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햇살이 비치기를 기다렸다가 필사적으로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맨 아콘의 영혼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떨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축하고 무거운 한기로 방의 모든 곳에서 서서히 스며 나왔습니다. 입에서 입김이 보이기 시작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니분은 더 이상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돌렸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는 마치 용접된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밀고 어깨로 부딪혀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은 돌벽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애원과 협박이 뒤섞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딜 가려고? 나와 함께 있어. 도망칠 수 없어. 이제 니분과 아나는 완벽하게 갇혔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곁에 두려는 영혼의 속삭임과 함께 이 차가운 사각형 방 안에 갇힌 것입니다. 음악문이 외부에서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니분의 생존 본능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아나는 방 안에 있던 작은 나무 테이블을 함께 들어올려 낡은 유리창에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큰 소리가
한밤중에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산산조각, 난 유리조각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 틈으로 필사적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인 트럭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리브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에 열쇠를 꽂고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꽂고 즉시 시동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시동이 걸릴 듯 말 듯한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철컥, 철컥 소리만 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빨리요 형, 빨리! 아난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가 다시 열쇠를 돌려보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를 하던 바로 그 순간 꺼져 있던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섬광처럼 짧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비춘 전방의 광경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메나콘, 그녀가 트럭 앞에서 1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원안으로 뒤틀려 있었고 칠흑 같은 눈은 동공이 풀린 채 옅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입술은 이제 검붉은 잇몸이 보일 정도로 넓게 찢어져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강철관으로 변해버린 차 안에서 몸이 굳은 채 그 악령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모두의 정신이 흩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울고 있던 아난이 백미러에 걸려있던 작은 불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본능으로 그 불상 목걸이를 잡아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모 타사 파카와토. 그가 외울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차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용했던 엔진이 갑자기 부르릉하는 큰 소리를 내며 저절로 살아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다시 환하게 켜졌고 텅 빈 앞마당에 잔디밭이 드러났습니다. 매 나콘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니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1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거대한 트럭이 뒤가 흔들릴 정도로 맹렬히 후진했고 니부는 핸들을 꺾어 총알처럼 그 죽음의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기쁨이 온몸에 퍼졌지만 그 감정은 단 몇 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숙소에서 뻗어나온 작은 길의 아스팔트를 밟는 순간 차 전체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텅 빈 트럭에 돌을 가득 실은 듯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렁차게 울리던 엔진은 이제 비참하게 신음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니부는 숨 막힐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차를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 엑셀을 끝까지 밟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숙소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오직 두 사람만 빠져나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음악 니부는 비정상적으로 무거워진 트럭을 계속 앞으로 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곳에서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휴대폰의 GPS를 이용해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GPS 신호는 계속 끊겼고 화면의 지도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앞에서 좌회전이래요, 형. 아난이 소리쳤습니다. 니부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어둠 속으로 이어진 좁은 비포장 도로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길 양옆에는 황량하고 무서운 넓은 논밭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이 큰 길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계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꺼져 있던 차 안의 라디오가 갑자기 저절로 켜졌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옛날 트로트 음악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너무나 처량하고 슬펐습니다. 여가수의 목소리는 마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비통하게 들렸습니다. 아난이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몇 분을 더 달렸습니다. 그러다 아난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 저건 아까 봤던 허수아비예요.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난의 말이 끝나자
니분도 길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고 허름한 집 허수아비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쳤던 바로 그 허수아비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에 홀린 것이었습니다. 음악 아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경을 외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니분의 마음속에서는 밤새 쌓여온 공포가 극에 달한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영혼의 장난감도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 다시 그 허수아비를 마주치기 위해 돌아가려던 순간 니분의 시선이 멀리서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을 언뜻 보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큰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귀신 들린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난, 꽉 잡아. 니분은 아난이 무언가 묻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그는 트럭의 핸들을 세게 꺾어 차 전체를 비포장 도로에서 벗어나 옆에 질퍽한 논으로 돌진시켰습니다. 차는 심하게 흔들리고 덜컹거렸습니다. 바퀴가 진흙을 파헤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처량한 노래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더니 끊어지고 잡음만 남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니분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엑셀을 끝까지 밟아 어둠과 진흙탕을 뚫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영겁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았을 때 마침내 트럭의 앞바퀴가 더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차 전체가 새로운 도로 위로 올라서는 바로 그 순간 차를 짓누르던 엄청난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트럭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탄환처럼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니분은 서둘러 기어를 바꾸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국도의 환한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녀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쉬지 않고 어둠을 뚫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여정 동안 두 사람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금 겪은 끔찍한 공포의 장면에 잠겨 있었습니다. 익숙한 도시로 돌아온 후 그들은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음악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2-3일이 지난 후 아난이 쉰 목소리와 뚜렷하게 쇠약해진 목소리로 니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계속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니분은 즉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건강했던 아나는 이제 급격히 야위었고 눈가는 검게 변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저 단순한 감기라고만 했습니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아나는 남은 힘을 모아 가장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형,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여요. 매일 밤 그 여자가 보여요. 니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가 침대 발치에 서서 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온몸을 쓰다듬는 느낌과 함께 귓가에서 나와 함께 있자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음악 니분은 현대의학이 더 이상 아난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히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희망에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방콕 외곽의 한 작은 숲속 사찰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갔던 존경받는 고승타곰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부는 기이한 꿈부터 숙소에서의 마지막 밤 사건, 그리고 아난의 의문의 병세까지 모든 것을 스님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타잼 스님은 아무런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니분의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가는 오랜 고통으로 인해 그 장소에 묶인 업보의 사슬을 가지고 있어. 자네 친구의 약하고 두려움에 찬 마음이 바로 그 영가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는 실마리가 된 것이지.
타듐 스님은 매 나콘의 영혼이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원한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불경을 외워 축성한 성수를 니분에게 건네주고 낡은 붉은색 부적 한 장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 성수를 자네 친구에게 마시게 하고 온몸에 뿌려 부정한 것을 쫓아내게 하시오. 스님은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은 자네 트럭 앞에 묶어두게. 그것이 재앙을 막는 방패가 되고 그 영가에게 이제 서로의 업보를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가라는 신호가 될 것이야. 니분은 스님께 절을 올리고 망설임 없이 스님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난이 성수를 마시고 몸을 정화한 후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치솟았던 열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나는 예전처럼 건강해졌지만 물론 그 경험은 그와 니분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매 나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트럭 그릴에 묶인 붉은 부적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에 여정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이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침범하거나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값비싼 교훈처럼 말입니다. 음악 그날 밤의 사건 이후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니분은 예전처럼 장거리 운송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난도 완전히 회복하여 그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희미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그 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분에게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습니다. 타듐 스님의 붉은 부적은 비바람에 색이 바래고 천이 낡아해졌지만 그의 트럭 그릴에 항상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표시이자 도로 위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느끼게 해주는 부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분이 남부 지방으로 혼자 운행하던 중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꽤 외지고 어두운 길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날 밤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뻐근한 몸을 풀고 나서 그는 다시 차에 올라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동을 걸기 위해 열쇠를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꺼져 있던 라디오에서 갑자기 치직하는 짧은 잡음이 들리더니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주파수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니분은 한 여자의 가볍고 싸늘하며 깊은 슬픔이 담긴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아닌 그의 머릿속에서 분명하게 울리는 단 한마디 말이 뒤따랐습니다. 당신. 니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운전석 전체를 휙 둘러보았지만 텅 비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라디오도 예전처럼 꺼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 유리를 통해 낡은 부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는데도 부적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싸늘한 감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공포가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다시 옥죄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업보는 단지 약해졌을 뿐 결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음악. 네, 이것이 바로 니분과 아난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의문의 여인에 대한 꿈부터 죽음의 커브길에서의 브레이크 고장 사고, 그리고 그 버려진 숙소에서 맨 아쿤의 영혼에게 필사적으로 쫓기기까지, 이것은 때로는 다른 세계의 업보와 인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끊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여정, 특히 외롭고 쓸쓸한 밤길을 여행할 때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이 우리와 같은 세계에 있지 않은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움을 깨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공포 이야기에서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